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주시는 후원금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큰 힘 주시면 정말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좌상환 빠르게 한번 보시면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앞두고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단기 계좌도 이쁘게 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식 비중 61%, 현금 비중 39%를 6대4의 비중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주식이 약 1억 5천 정도, 현금이 약 1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확신을 들어서 크게 비중을 실은 위치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직은 크게 확신을 하기엔 좀 많이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중요 키워드를 좀 이따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지금은 크게 확신을 가지고 크게 올라갈 것이다,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관점을 고집스럽게 보기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유연한 상황에서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이렇게 보유하는 것이 좀 여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으시면서 멘탈 관리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다라고 전 박수 드리고 싶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주식 비중 좀 부족하다, 현금 비중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방향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난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라고 계획 세우신 분들도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도 차분히 겸손히 천천히 함께 지켜볼게요. 조금만 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추이 보시면은 공매도는 조금씩 떨어져 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시면은 하루는 길게 크게 올라가고 하루는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근데 그 공매도 자체도 지금 변동이 크기 때문에 확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크게 베팅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6월 달에 기대감으로서 설레임이 테슬라가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로보택시 영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QQQ 차트입니다. QQQ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모습을 좀 보이시나요? 네,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뭐랄까 오일선 아래로 한 번, 두 번째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본장 시작하면 세 번째 내려가는 이 분위기로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확신을 크게 먼저 가져서 크게 베팅한다, 아래로 베팅한다, 위로 베팅한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 532달러 이 음봉의 중단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정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흔들림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 정고점 2%도 안 남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이 분위기에 맞춰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 크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크게 확신을 들어서 시장을 뭐랄까 베팅하기는 부담감이 진짜 떨어졌고, 사야겠다라는 계획에 맞춰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준비한다는 게 상황이 벌어지고 대응한다는 게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현금 비중, 주식 비중 매일매일 제가 드렸던 엑셀표 계산하시면서 시장 보는 게 좀 현명하게 여유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QQQ 같은 경우는 최대 매물대 526달러 지지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속 떨어지려고 하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려고 하면 반등 나오고 최대 매물대와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그래도 시장은 뭔가 기다리는 모습들이다, 불확실성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계속 염려가 되는 부분들, 이 상승 삼각세기에서 여기 상단, 여기 하단, 여기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고 추세가 이탈이 되고 여기 5일선 아래를 꺾인 부분들과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은 그렇다. 최대 매물대 526달러 지지받는 건 중요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조금씩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매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정고점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분봉, 1시간 봉도 보시더라도 여기 529달러에서 계속 빠지면 지지받고 반등, 빠지면 지지받고 반등이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이 이탈이 되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좋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524달러나 522달러 추가적인 하락 여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이란 이스라엘 대한 이 확전에 대한 내용들, 더 나아가선 금리 인하에 대한 큰 틀로 한번 보시는 게 여유일 수 있겠고, 매물대도 보시더라도 여기 529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522달러 정도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탈된다, 박스권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곧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네, 맞습니다. 곧 여기는 저항의 역할로. 네, 아까 최대 매물대 보셨죠? 일봉상 최대 매물대, 네, 여기 526달러, 515달러, 이거 계속 지지받았었던 부분들이, 이 최대 매물대들이, 이 매물이 곧 저항의 역할로서
무거운 벽돌 역할을 할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529달러, 528달러 지켜주면서 533달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위치상 정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2% 남은 상황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하방으로 간다, 상방으로 간다, 베팅하기에 확신을 가지긴 이를 수 있겠다. 그리고 숏으로 인버스로 크게 수익을 먹겠다라는 관점보다 떨어지면 싸게 사겠다, 롱의 관점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자리를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봤을 경우는 여기 최대 매물대가 526달러 아니면 522달러 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장대 음봉의 중간선 529달러를 계속 지지 받아주고 좀 매수의 의지, 살리는 의지가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락 여력도 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고점이 지금 2%도 안 남은 상황이라 좀 부담도 되고 여기 추세도 이탈된 부분과 5일선 아래로 좀 꺾이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로 한번 빠르게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전에 음봉을 다 잡아버리고 양봉이 조금 슬근슬근 반등을 해준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언제죠? 네, 19일날 휴장이었고 18일날 수요일날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까지 갔었나요? 329달러, 330달러. 네, 가다가 여기 21선에서 조금은 저항을 받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음봉을 거의 다 잡아버리고 올라간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상승하는 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33달러를 돌파하는 그 순간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로보택시가 언제죠? 22일날 발표가 되고 그 뒤로 23일날 본장 시작할 때쯤 갭상승이 나올 것인지 갭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직 결정되고 확신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에서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 실현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309달러 200일선 근처는 좀 지켜주고 조금은 눌림을 주고 가는 것이 테슬라에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333달러를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는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333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지지를 계속 받았었던 부분들이죠. 여기 곧 지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333달러와 현재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다 현재 모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위로 트든 아래로 트든 가능성도 보여지는 것 같고, 위로 튼다라고 하면은 여기 333 최근 들어서 여기 지지가 곧 저항의 역할로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즉슨 강력한 또 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못한다, 여기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200일선 강력한 상방과 하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200일선에서 309달러 이 장대 음봉의 3등분 했을 때 이 309달러와 여기 200일선에 딱 했을 때 이평선 309달러 지지 받을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고, 그러한 이유가 309달러 근처에서는 최근에 거래량이 1억 주 이상의 이 신뢰성 있는 자리로서 314달러 부근부터 계속 지지가 있었던 자리였다. 그래서 여기 하루하루 나오고 있는 자리들이 신뢰성이 무척 있는 부분들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309달러, 314달러 지켜주는 것이 테슬라에게 중요할 수 있겠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333 여기 돌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음봉 양봉 이게 음봉 나왔지만 그래도 음봉 양봉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좀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터는 방법, 이 부분들 좀 가볍게 가려는 모습과 로보택시 앞서서 미리 주가의 반영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 오늘 금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장에 로보택시가 22일 발표기 때문에 주말에는 없어요. 네, 본장을 안 열어서 금요일날 미리 반영이 돼서 상승의 여력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330달러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309달러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구체적으로 보시죠. 1시간 보고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367부터 계속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313달러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럼 313달러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계속 상단에서 여기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곧 어떻게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간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괜찮다, 기대감이 금요일날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상방을 돌파를 해주고 살짝은 눌림을 주고 여기 121선 눌림을 주고 지지받고 여기 반등 나오는 것이 333으로 돌파하려는 이 의지로 간다라는 것이 좀 건강한 무빙으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건강한 무빙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이 양봉의 중간선 320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간다라고 하면은 333 돌파하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저항받았던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고 좀 눌림받고 지지받고 가는 것이 333의 다음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 중간선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313달러의 다시 지지의 하락 여력은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13달러까지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다음 시나리오는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은
308달러, 309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 갭 상승이 났었던 부분을 갭을 채우고 가는 이 가능성도 우리 염두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 308달러, 309달러는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일봉상도 다시 보셔야겠죠. 네, 일봉상 네 300 아까 8, 9, 네 201선 근처였죠. 네, 그러면 그리고 장대 양봉 3등분했을 때 309달러이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309달러는 꼭 지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지지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입니다. 네 300달러 부근이에요. 양봉의 중간선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297달러 그 3등분의 첫 번째 등분 네, 여기 297달러 될 수 있겠어요. 네, 여기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채널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309달러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1시간 봉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시간 봉도 보시더라도 동일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313달러와 현재 30333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방향성 나오지 않아서 크게 확신을 가지긴 좀 그럴 수 있겠다. 만약에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 현재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선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네 320달러 이 양봉의 중간선을 지켜주고 계속 상방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받고 333 라인으로 가는 게 중요한 흐름일 수 있겠다. 이 매물을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이탈된다라고 하면 313달러 박스권 지지받는 거 그리고 갭을 좀 채우고 가는 거 308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스토키슬로 같은 경우는 그 우물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스토키슬로 같은 경우는 우물을 만들었을 때 애플인 경우에는 우물을 만들었을 때 반등이 크게 나왔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월 7일날 그리고 3월 14일날 1월 16일날 우물을 만들고 반등세가 큰 부분들을 보면은 현재는 역배열로 좀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상방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악재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증시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좋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는 애플은 195달러, 193달러, 특히나 195달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거의 여기 수렴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은 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안 좋다라면 좀 밀릴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위불의 큰 손들은 계속 애플을 크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시간 봉도 보시더라도 계속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크게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고 195달러 부근에서 현재는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95달러 지지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간에 또 매물이 없어서 190달러 정도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요. 4시간 봉도 한번 보시면 확실히 4시간 봉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95달러 현재 최대 매물대로 쌓여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중간에 매물이 많이 없고 여기 190달러 정도는 좀 추가적인 하락 열이 나오면 밀릴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또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그 위로도 상승 여력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조금 다른 빅테크들 중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써줘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WTC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는 145달러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좀 시원하게 가려면은 145달러를 돌파를 해주고 그 전에 최근에 거래량 매물 음봉의 중간선 부근인 145달러 돌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캐시우드가 최근에 약 15,000주 정도 크게 약 13만 주인가요? 많이 매수한 부분들과 매도자가 좀 100만 주 이상 좀 매도세가 있었지만 캐시우드가 매수를 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쁘지 않은 흐름일 수 있겠다. 그러나 145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안 남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거래량과 함께 반도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주도주로서 이끌어 가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5일선을 깨지지 않고 지금 지켜주는 부분과 그 전에 양봉의 중간선 143달러에 떨어지려고 하면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S&P 500 전체적인 지수 한번 보시면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이게 상승세기에서 이탈되고 5일선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 저번에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조금은 눌림이 좀 나왔었다. 200일선 그쵸 뭐 6% 정도 빠졌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10% 정도 빠진 분위기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상승세기
네, 여기 상단 하단 이탈하고 5일선 아래로 내고 추세가 이탈된 부분으로 보면은 조금은 염려가 된다. 그리고 그 뒤로는 5일선 아래로 음봉이 나온 부분들과 좀 지지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려는 의지는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 지지라인에서 이탈된다라고 하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겠다. 뭐 매물대가 많아서 지지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장 분위기라든지 5일선이 아래로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하락해서 21선 5,950 라인까지 이탈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200일선 5,800 라인까지 좀 잡혀 있을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위로 네, 여기 상방에는 매물이 좀 있어서 돌파하기엔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계속 좀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문제와 트럼프와 파월에 대한 금리의 해결책이 좀 마련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고점이 현재는 네, 0.6%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이 정고점에 대한 위치와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죠.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파월과 금리 인하의 영향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5일선 아래로 내려왔고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상승 삼각세기 이탈과 추세선 이탈이 된 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담이 계속 되는 것 같다. 확신을 크게 잡아서 크게 상방 갈 거다 하방 갈 거다라기는 조금은 확신하긴 이르다. 긴장감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황 한번 보실게요. 지금 네, 19일날 마무리 됐었죠. 18일날. 네, 지금 빅스 같은 경우는 22.16 10% 급등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공포 탐욕도 지금 중간 지점이 54점이고요. 네, 그리드와 좀 경계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확신하기 좀 이르다. 크게 확신을 들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배팅하기 좀 이를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고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 비중 계산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셨다라면 정말 잘하셨다. 네, 정말 박수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계산하면서 차분히 볼 예정이고요. 네, 우리 소식도 한번 보시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시황방에 계속 전달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바쁜 와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바로바로 전달 드렸어요. 미리 확인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었지 라고 복귀하고 좀 까먹었는데 다시 생각나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텍사스 의원들이 테슬라의 오스틴시 로보택시 출시 좀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19일날 우리 휴장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 이번에도 연기되나? 라고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연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가 계속 파월한테 금리나 추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레이트 너무 늦었다. 파월 너무 최악이다. 진짜 땡땡이야. 네.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사임해야 된다라고 또 다른 인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금리 동결했는데 조금 계속 좀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금리 동결하려는 파월의 의도가 보여져서 트럼프도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의 좀 인위적인 모습으로 좀 금리를 낮추기 위한, 뭐 유가의 변동도 있겠지만 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습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말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네,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른쪽 숫자로 보시고 그 확률을 보시면 됩니다. 4.25 인할 가능성이 현재 9월 달에는 58%, 10월 달에 46%.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하는 언제 할까? 25년 12월 네, 4%, 41.1% 확률로 갈 수 있겠네. 근데 조금만 잡집하면은 금리 동결의 확률도 생길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보셔서 연내 최대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은데, 근데 또 7월이나 9월이나 또 금리 발표하고 파월이 점도표 이런 신뢰성이 좀 없어지고 있어서 금리 동결 또 나오면 시장은 좋지 못할 수 있겠다. 진짜 트럼프가 갑자기 사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는 연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가 포일마켓에서 기존에서 확률이 13%를 연기될 것 같다, 출시 안 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13%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로보택시 이번에 출시하는 거 우리가 이제 테슬라 돈 벌 기회다. 단순 제조업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로봇 테마, AI 테마로서 우리가 돈 벌 기회다라고 일론이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뒤로 53%로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돈 벌 기회다. 그래서 우리 소리어 메리트, 네, 우리 정말 테슬라 소식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신 분인데 22일날 로보택시에 대한 이 초대장을 지금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초대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일날 사실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13%에서 53%로 22일날 로보택시가 나올 가능성, 즉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진짜 우리 돈 버는
나온다라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 출시 22일날 봐야 되는 관점은 이 기술력이 사회, 우리 투자자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라든지 일론의 관계가 조금 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직접 이렇게 인바이티드 초대장을 선택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로보택시가 처음에 모습이 황금색이었는데 모델 Y의 뭐 로보택시 시리즈도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모델 Q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옵티머스의 이 발표 내용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로보택시가 금색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해치형으로, 그렇죠, 해치백, 그 형태로서 모델 Y의 로보택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4인용, 2인용 이렇게 생각이 전 들고 있어요. 그래서 22일날 로보택시 나오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공매도 상황 보시면 QQQ 60, 지금 반도체 67, 엔비디아 59, 테슬라가 43%고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1등 투슬라, 2등이 CRCL, 3등이 쏙술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는 제가 지금 주요 증시 키워드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6월 22일날 로보택시 발표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거 333달러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기대감을 충족을 못해서 200일선 근처 309달러 다시 올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게 2주간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주간의 트럼프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란, 이스라엘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23일부터 7월 4일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관세 유일이 지금 유예된 게 90일 만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9일부터 7월 10일.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2주 안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세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시점이 7월 4일 그리고 7월 10일 날 이렇게 일정이 맞아 떨어진다는 부분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 관세 유인에 대한 90일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7월이 또 얼마 안 남았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 파월에 들어갈 가능성 높다. 이 부분들 거의 다 마무리되면은 파월아,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별로 안 튀고 인플레 잡았고 관세도 이렇게 했는데 인플레 안 떴다.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의 좀 압박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이 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5일, 6일이면 또 6월달 마무리됐고요. 상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상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크게 25년도 저점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빠지고 손가락에 들만한 극도 공포 4점이 와서 와 했는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좀 감각을 캐치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공포일 때 비중을 확실히 사는 거, 지금같이 정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애매하게 비중을 세팅하기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 물론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이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장 분위기, QQQ상, S&P 500상 정고점이 2%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기 좀 그렇다. 최대한 하루하루 어떻게 되는지 자산관리, 비중관리 하시면서 시장 보는 게 여유롭게 마음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느끼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아직 그런 거 안 되는 것 같다, 조금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다이어리로 하나씩 수기로 작성하셔도 돼요. 엑셀이 좀 불편하신 분들, 한글이 좀 힘드신 분들께서는 그냥 다이어리 공책 하나 사셔서 내 자산 얼마 가계부 쓰듯이 하시면 정말 하루하루 자산을 다루는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조금씩 하면서 엑셀로 하고 파일로 문서화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영상 길어지는데, 수요일날 18일날 라이브 하면서 저희 유진님께서 이왕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채널 운영이 정말 큰 힘이 된다. 다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린다. 열심히 더 꾸준히 겸손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황방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뒷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지금 텔레그램 실시간 시황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달 방식은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연령대를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큰 문자로 또 사진 파일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라이브 전달드린 내용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텍스트로 큰 글자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컴 오피스로도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서 전달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4가지 서비스 정도 제공을 드릴 예정이에요. 연령대가 대부분 45세, 54세 분들, 저희 선배님들 55세, 64세 선배님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본장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황부터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최대 새벽 2시 정도까지 실시간 서비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장전 분위기 시황 정리, 그리고 최대한 간단 명료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컴 오피스 이용해서 제가 또 따로 큰 글씨로 시각자료, 큰 글씨 시각자료 사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